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두고 홍명보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슈퍼리그에서도 실패한 감독이라고 한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후 기자는 곧바로 감독을 잃은 리그 9위 울산 현대의 서포터들이 성급한 감독 선임을 비난하는 팬들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상황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현재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 중인 울산 홍명보 감독이 컨디션이 가장 좋아서 한국 대표팀의 새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한국 감독 가운데 이번 대회와 울산 현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다. 동시에 홍명보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 대표팀 코치 등 국제대회 경험도 갖고 있다. 특히 선수로서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전직 슈퍼스타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를 지지하고 현재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러자 기자는 말투를 바꾸며 이상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강등된 중국 슈퍼리그 팀의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이곳의 가혹한 현실이라고 믿는다. 한국 축구를 조롱하는 수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명보는 2014년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사임한 뒤 2015년 한저우 그린타운 감독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린타운 감독으로 부임한 첫 시즌에는 8승 8무 14패의 성적을 남기며 승점 32위로 떨어졌고 홍명은 순위가 15위로 떨어졌다. 보는 쫓겨난 듯 중국을 떠났다. 물론 홍명보 감독을 지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감히 한국 축구를 거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 선수들을 둘러싼 뉴스를 보면 비웃음인가? 중국 축구대표팀이 한국을 조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국 언론은 시진핑조차 무시하고 팬들의 시선과 이목을 한국으로 쏠리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잔인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늘은 중국이 몇 년 내 월드컵 진출을 노리고 있는 비법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면 요약: 중국 축구대표팀이 기사를 되살리며 월드컵 우승을 하고 있다. 현재 예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월드컵에서 참패를 당해 아시아 월드컵 2차 예선 탈락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승점과 골득실 차에서 태국과 동률을 이룬 뒤 승자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요즘 중국은 여러모로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3차 예선을 앞두고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더 많은 귀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물건을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중국 대표팀 선수 신내시가 연령대별로 경쟁하고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며 고르고려대학교, 아스날 외국어대학교와 동등한 수준이다. 중국 대표팀 출신 요호세터가 있다. 그는 중국인 어머니와 노르웨이인 아버지를 둔 선수로 심지어 중국 이름까지 갖고 있다. 허우 66. 중국 현지 언론 그룸스포츠에 따르면 중국 노르웨이 혼혈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도 이 회사를 소집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3차 예선 추첨 후 기아 선수 2에서 3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발표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아프리카나 브라질과 이전에 어떤 연결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작위로 플레이어를 귀화시키는 것과는 약간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우용용 26세은 노르웨이계 중국 혼혈로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 자신도 노르웨이 연령 그룹의 대표자로 활약했습니다. 키 183cm의 기술과 발놀림이 뛰어나며 기자로부터 의사결정력이 높은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몇 년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중국 정체성을 지닌 선수였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이해도 문제는 그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다. 그 사이 중국은 비화 선수들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중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물든 중국으로서는 놀라운 움직임이다.
오늘날 언론에서도 여론은 이쪽에 집중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인재를 환영해 왔습니다. 언젠가 라틴 민족도 중국의 7번째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축구협회에서는 귀화 선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머니 파티가 끝나고 중국 경제가 공황에 빠지자 중국 국적을 선택한 남미 선수들은 짐을 싸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더 이상 중국 슈퍼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10억 원의 연봉은 물론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동기와 의미도 받게 됐다. 사실 당시는 카타르의 월드컵 예선전이었다. 탈락이 확실해지자 토너먼트에 전액 투자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귀화 선수 영입과 연계 코칭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국제 무대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고 중국인들은 극도로 분노해 체념 지경까지 이르렀다. 룸스는 돈 문제로 인해 사업을 잃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중국 축구대표팀을 증발시키려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콩고 선수 오스카에 대한 작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카의 귀는 예산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연봉 상한선 기준이 다르고 급여 삭감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들이 월드컵 출전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년 동안 반복되어 왔으며 결국 중국의 5성 결혼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그들이 돈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냈습니다. 이들 외국 용병들이 반드시 중국 국가대표팀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 찾아보기 힘든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용병에게 최대 300만 유로, 약 44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선서를 하면 연봉은 최대 9억 5천만 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즉, 돈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용병은 국가대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문제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표팀을 조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대표팀을 조롱하는 등 대중의 비난을 중국 대표팀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적이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보면 감출 수 없다. 미국 채널 ESPN의 월드컵 예선 결과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수는 14명이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중국도 명백한 이유로 문제가 진전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 참가한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열렸다. 한 자녀 정책은 1980년대부터 정부가 시행해온 가구당 한 명이 자녀만 낳는 것을 허용해 인구 폭발을 막는 정책이다. 황제처럼 대우받고 애지중지하는 바지처럼 키워지는 소위 작은 황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팀 스포츠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량을 발휘해 박스를 장악할 수 있는 탁구나 역도 등 중국이 11명이 움직여야 하는 축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중국과 달리 축구는 조직력에 의존하는 스포츠다. 하나로 합쳐지면 단 한 명의 플레이어만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미국은 중국 전사의 80%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중국군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선수들의 자기관리 능력 부족도 큰 문제가 됐다. 예전에는 하프타임에 335 선수들이 라커룸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흔했다. 축구 선수의 평균 체지방률은 99.5%로 변함이 없었지만 중국 선수의 경우 12%가 넘었다. 이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는 연봉 수억 달러를 받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유럽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도 완주했다. 단기적인 도전이거나 전혀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프로축구에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안주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문제를 일으켰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외로 나가 도전을 받아들이는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과 실패의 위험이 따르지만 현재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그런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 축구를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을 비판하며 중국 축구를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를 죽이는 축구광이지만 2011년 중국 부주석은 월드컵 대회 3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지도자 시절 그는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를 우승하고 2050년까지 세계 2위가 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청나라 황제가 아니라 축구계의 천재가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중국 축구가 이전보다 발전한 게 사실이다. 프로축구팀이 한국을 상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고 대표팀도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의 돈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돈만으로 축구를 되살리려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히 우리 국가대표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30년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담아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V360 요약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